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사이비 역사의 역사 3화 한국 현대 사이비 부제는 유사 역사학 개론입니다. 사이비들조차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올바른 사료를 올바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역사학이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사료를 쓰고 있다거나 사료를 잘못 해석을 한다거나 동대문은 동해에 있다는 사료를 제시하면서 결론은 동대문은 서해에 있다고 엉뚱한 결론을 낸다거나 이것이 유사 사이비 역사입니다. 제가 이덕일 복기대 등을 유사 사이비학자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라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과거에 김정민을 역사학 쪽에서 유튜브에서 퇴출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일 복기대 등이 유사 사이비 역사라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반론은 듣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고 언제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사이비 역사학자인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봐왔고 제 판단은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일은 2006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태강지리지에는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기점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수성현과 갈석산을 찾으면 낙랑군의 위치는 절로 밝혀진다. 주장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나와 있다. 태강지리지에는 낙랑군에는 갈석산과 장성 끝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는 창녀현이 요동이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창녀현은 현재의 요동이 아니라 요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런 사료들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낙랑군이 설치될 당시의 창녀현, 현재 요서로 명명된 창녀현이 기원전 108년경에는 요동이었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현재 요서 창녀현이 요동이 되는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하는데요. 서초패왕 시절 한광이 요동으로 임명될 때에 그가 있었던 곳이 무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종은 요동이 되는 거고 무종과 가까이 있는 창녀현은 당연히 요동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칭 연왕이었던 한광이 항우에 의해서 요동왕으로 좌천이 됐으나 자신은 연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종에서 지냈던 거죠. 그러자 항우가 연왕으로 임명한 장도가 무종으로 쳐들어가서 이 한광을 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동국과 연왕을 아우르는 서초패왕 시절의 새로운 연왕으로 되는 거죠. 즉 무종이란 요동이 아니라 요동왕으로 임명받은 한광이 버텼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낙랑군이 설치된 요동도 무종 근처 창녀현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초패왕 시절 이전인 진시황 시절에는 무종은 우북평군이었습니다. 우북평, 요서, 요동으로 이어지고요. 무종은 요동군이 아닌 우북평군이었다는 거죠. 또한 한나라 시절도 우북평군의 16개 군에 무종현이 있습니다. 진나라 때 우북평군, 서초패왕 시절에 요동왕 한광이 죽은 곳, 한나라 시절의 우북평군입니다. 고대의 요동이 아니라 서초패왕 시절의 요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초패왕 시절은 고대 수천 년 중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무종에서 요동이 죽은 것으로 고대의 요동은 무종지역이다 라고 주장을 펴는데요. 사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유사 사입입니다. 항우 시절 요동왕 한광이 죽은 곳이 무종일 뿐 고대 시절의 무종은 요동이 아닌 우북평군 지역입니다. 서초패왕 시절 한 사건을 가지고
고대 전체를 우기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들으실 때는 아, 저거 하나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중국 사서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고 합니다. 낙랑군은 한나라 때 설치를 한 거예요. 한나라 때 낙랑군이 서초패왕 시절 요동에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낙랑이 부종에 있었다면 혹은 그 근처에 있었다면 후한서 등 중국 사서에는 낙랑은 우북평군에 있었다고 써야 합니다. 왜 한나라에서 자기 전대 왕조인 서초패왕 시절의 지명을 씁니까? 창녀연은 갈석산이 있는 곳일 뿐이고 갈석산이 있는 곳에 낙랑군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 사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태강지지에 낙랑군에는 갈석산과 장성의 끝이 있다고 한다. 낙랑군은 기원전 109년, 108년경에 설치가 되었고요. 진나라, 진시황의 장성은 기원전 206년까지입니다. 최대 206년까지인데요. 진나라가 먼저 장성을 설치하고 그 후에 한나라 유철이 낙랑군을 점령한 겁니다. 진나라가 100여 년 후에 유철이 점령할 낙랑군 지역까지 장성을 설치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 사료는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강지리지라함은 진나라의 한 왕조의 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서지리지가 있습니다. 낙랑군 수성현, 진나라 때 쌓은 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라고 하고, 그 밑에 그 이상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장성은 요동군 양평현까지인데 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기술한 부분이 많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사료를 중국 멍청한 사람이 썼다고 해서 그 멍청한 사람을 따라서 추종해야 될까요? 낙랑군은 장성을 쌓고 100여 년 후에 유철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장성을 쌓았다는 몽염은 100여 년 후에 유철이 빼앗을 줄 알고 낙랑군 수성현까지 미리 장성을 쌓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역사가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진나라 시절에 이미 낙랑군 수성현까지 몽염이 점령을 했다는 걸까요? 모순된 자료를 쓰니까 창녀연 갈석산이 현 요동이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동왕 한광이 죽은 무종을 고대 요동이라고 억지 부리는 거죠. 과거 김정민 시절도 제가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반박은 못하면서 맹신을 합니다. 지금도 이덕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시황이 낙랑군까지 장성을 설치했다고 믿습니까? 이덕일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질문에만 답변을 해보세요. 다음은 복기대입니다. 복기대의 논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기 조선열전의 폐수 방향을 살펴보면 현재의 난하 물줄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경의 서술이기도 하다. 폐수 난하설인데요. 전개는 이렇습니다. 폐수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다. 그 폐수가 난하의 물줄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는 난하고, 그 난하를 넘어서 침공을 해서 설치한 곳이 한사군인데 현재의 산해관 인근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난하와 물줄기가 일치한다는 폐수를 설명했다는 수경이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폐수는 낙랑군 루방현을 나와서 동남쪽으로 인폐현을 지나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그것에 대한 주석은 고구려 사신에게 찾아가 물으니 말하길 고구려의 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고 폐수는 서쪽으로 흘러 옛 낙랑군 조선현을 지난다고 말하였는데, 즉 낙랑군 치소이다. 그래서 수경에서는 동쪽으로 흐른다 라고 해석을 했고,
수경주에서는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복기대 씨의 주장은 수경이 맞고 수경주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만은 동쪽으로 폐수를 건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폐수가 서쪽으로 흐르면 위만이 동쪽으로 건널 수가 없고, 폐수가 동쪽으로 흐르면 위만이 동쪽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이나 북으로 흘러야 동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전에 일단 역도원은 수경을 바르게 해석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수경에는 폐수 말고 요수, 난하 등등이 있는데요. 대요수 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요수가 어쩌고 저쩌고, 또 동남쪽으로 흘러 방현 서쪽을 지나고, 또 동쪽으로 흘러 안시현 서남을 지나고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또와 또 사이가 한 문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동남과 방현 서는 한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 아니에요. 동남과 방현 자르고 서 자르고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수는 당연히 VO입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과, 동남쪽으로 흐른다. 방현서, 방현서를 지나서, 동과, 동쪽으로 흐른다. 안시현 서남, 안시현 서남 쪽을 지나서. 수경에 대한 해석이 이런저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맞다는 거죠. 수경을 쓴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폐수도 대요수와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남과 임폐연 동, 여기서 잘라야 된다는 거죠. 왜 요수는 동과 안시현 서남에서 자르고 폐수는 동남과 임폐연에서 자릅니까? 임폐연 동에서 잘라야죠. 통일성 있게 잘라야 되는데 동남과 방현 서를 볼 때 수경을 쓴 사람의 전개 방식은 앞에 방향, 지날 과를 쓰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났냐? 방현 서쪽이다. 안시현 서남쪽이다. 임폐연 동쪽이다. 이런 패턴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 폐수 부분에서 이렇게 자르냐는 겁니다. 저는 수경의 다른 부분, 특히 대요수 부분을 근거로 폐수는 낙랑군 우방현을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임폐연 동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경 자체는 올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 놓고 그 해석이 잘못됐더라고 수경지에서 또 쓰는 건 웃기는 거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라는 겁니다. 역도어는 수경 자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교정을 한다고 밑에 또 써놓은 거예요. 이 밑에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경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것과 난하를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이덕일도 그렇고 복기대도 그렇고 잘못된 사료를 가지고 그것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억지 조작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이라는 잘못된 자료를 주장을 하기 위해 요동왕 한광이 죽은 곳이 고대의 요동이다. 억지 사료를 갖다 붙이는 거죠. 수경에는 폐수가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인 난하와 일치를 한다. 수경에는 폐수가 동양이라고 돼 있지 않다라는 게 바른 해석이고요. 난하가 동양도 아닙니다. 물의 흐름을 가지고 난하가 폐수라는 주장의 결정적인 오류는 수경에 폐수와 난하가 다른 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경주 14권에 보면 습여수, 포구수, 유수, 대요수, 소요수, 폐수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수도 동남향으로 흐른다는 표현이 있고 유수도 동남향으로 흐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남향으로 흐르는 강이 여러 개라는 것을 수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폐수가 동남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지금 난하가 동남향으로 흐르지 않냐, 난하가 폐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역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수가 고대의 폐수고, 그 서쪽에 뭐 조베카가 요수고, 그 서쪽에 또 무슨 강이 유수다라고 주장을 하여야겠죠. 하지만 강이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서너 개가 동쪽으로 쫙 밀려가지고, 고대에는 서쪽에 있는 강들이 유수, 요수, 폐수였는데 현재에는 그 강들의 이름이 세 개가, 네 개가 쫙 이동해서 고대의 폐수가 현재의 난하가 됐고, 그 동쪽에 있는 뭐 고구려하가 요하가 됐고, 그 동쪽의 폐수가 현재의 폐수가 됐다.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름이 그렇게 변경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역시나 종교 수준의 맹신자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만이 동쪽으로 도망가 폐수를 건넜다고 했으니 폐수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치면 동쪽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윤내연 씨인데요. 이분은 유튜브에서 활동을 안 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 송신의 강사가 8편의 영상으로 이분의 주장을 올렸고, 송신의 강사가 거짓없이 올렸다는 전제하에 윤내연은 사이비 역사학자로 판명합니다. 같은 주장인데요. 이덕일 복귀대와 마찬가지로 난하 서쪽이 고대의 요서고 난하 동쪽이 고대의 요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진시황 봉기에 호해가 동쪽으로 9년을 순행하였는데 갈석에 이르러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회계에 이르렀다. 신하들이 마침내 요동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이 구절을 가지고 순행하여 갈석에 이르렀다는 부분과 신하들이 마침내 요동에 이르렀다는 것을 합쳐가지고 갈석이 요동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호해는 갈석에 갔다가 회계로 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하들은 요동에 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료는 맞는 것 같은데 갈석에 이르러 회계로 내려갔고 신하는 요동에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갈석이 요동이 됩니까? 거의 이건 난독증 수준이죠. 요동과 갈석이 같다면 신하들은 이미 호해와 같이 요동인 갈석에 간 겁니다. 밑에 굳이 왜 또 씁니까? 이때 역사서가 황제를 위한 역사서지 신하가 한 일을 굳이 2번 반복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회계는 왜 요동이 아닙니까? 회계가 요동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근거로 지난 시대 요서군인 비여현과 해양현에 현수와 용선수가 흐르는데 이 강은 동쪽으로 흘러 유수, 난하와 합류를 합니다. 즉 현수와 용선수는 유수 서쪽에 있는 거고 비여현과 해양현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요서군은 유수 서쪽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난하 서쪽에 요서군이 있어요. 하지만 난하 서쪽에만 요서군이 있는 게 아니라 난하 서쪽에도 요서군이 있습니다. 요서군은 난하, 동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 동서로 요동군이 있습니다. 난하 서쪽에 비여현과 해양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요서의 현들이 난하 서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사료와 올바른 사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잘못됐죠. 비여현과 해양현이 유수 서쪽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요서의 모든 현들이 유수 서쪽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귀대 씨는 폐수가 난하라고 하고 윤내연 씨는 요수가 난하라고 하는데 이 둘은 사제관계입니다. 유서 사이비를 보면 서로 틀린 게 많은데요. 중국 사서에 이렇게 잘못된 걸 가지고 주장하고 저렇게 잘못된 걸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난하가 요수면서 폐수일 리 없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은 이걸 왜 모르는 걸까요? 또 다른 난하 요수설의 근거로 설원이라는 책과 회남자라는 책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설원이라는 책에서 제나라 환공이 산윤과 고죽을 공격할 때 요수를 건넜다. 산윤과 고죽이 있던 위치는 나나 지역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이 주장은 윤내원 씨가 한 것도 아니고 유엔 부틴이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이지린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이지린 씨의 주장을 유엔 부틴이 동의를 했고, 이거를 윤내원 씨가 차후에 자기 주장인 것처럼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대의 요수가 현재의 나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설원은 관자를 재해석한 것인데 관자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즉 설원에서 임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1차 사료가 아니고 후대에 변조된 사료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관자와 설원은 무려 600여 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설원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진실을 찾아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과연 여러분 인생에서 유양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설원이라는 책을 지금 이 시간 이전에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원이라는 책과 반대로 수경이라는 책은 유수, 대요수, 소요수, 폐수라고 체계적으로 모든 강들을 포함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경의 유수, 요수, 폐수 이런 체제를 신뢰할 것인가? 원문 관자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유향이 추가한 한윤 고죽국 인근의 요수를 믿을 것인가?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유향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수경이나 다른 걸 믿는 사람들로 존중을 해줘야 될 겁니다. 해남자 추영훈에는 사실상 나나가 고대의 요수라는 근거가 없어요.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온다. 요새의 북쪽으로부터 동으로 흘러 똑바로 요동의 서남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나라고 또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나나는 동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해남자 시치쿤에 요수는 지석산에서 나와 세외 동쪽으로 흘러 요동 망평에 이른다. 서남으로 굽어 흐르고 양평은 고성 서쪽을 지난다. 해남자 시치쿤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요수는 갈석산이 아니라 지석산이 맞는 것 같고요. 동으로 흐르는 거는 맞고요. 서남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서남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게 맞는데 생략이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고유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유는 서남으로 흐른다고 쓴다고 쓴 건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건지, 아니면 고유가 서남으로 흐른다는 것을 생략해서 잘못 쓴 건지, 아무튼 중요한 건 해남자 시치쿤은 1차 사료이고 해남자 추영훈의 고유의 주석은 후대 기록입니다. 당연히 1차 사료를 믿어야 되죠. 윤내현 씨의 어떤 주장도 고대의 요수가 나나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로 든 게 또 있는데요. 진짜 사입이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번한현 편에 폐수가 요새 밖으로 나가 서남쪽에서 바다로 흐른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응소의 주석에 한수가 요새 밖으로 나와 바다로 들어간다 라는 주석이 있다는 겁니다. 폐수에 한수 어쩌고 저쩌고 라는 주석이 있다는 건데, 수경주에서 유수를 보니까 유수에는 한수라는 지류가 있다라고 나온다. 폐수는 유수의 지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번한현, 폐수가 새 밖으로 나와서 서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그것의 응소의 주석, 한수가 새 밖으로 나와서 서남쪽 바다로 들어간다. 번의 음은 반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누가 폐수를 한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응소가 폐수를 한수라고 잘못 썼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근데 더 웃긴 건 다음입니다. 수경주 유수편을 보면 나나의 오른쪽에는 오수가 들어간다. 오수는 동호의 남쪽을 나와서
서북쪽으로 흘러 수경주에는 한수가 없습니다. 오수가 있고 서북으로 흘러 나나에 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수, 한수는 서남향입니다. 오수는 서북향입니다. 응서라는 애가 한자를 잘못 쓴 것을 꼬투리 잡고 유수의 오수를 한수라고 우겨서 폐수가 유수의 지루라고 주장을 하는데, 폐수 한수의 서남향과 오수의 서북향이 안 맞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수경만 읽어봤어도, 수경주만 읽어봤어도 폐수가 난하에 지르겠습니까? 유사 역사학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단 사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사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사료를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억지 조작을 더합니다. 이게 유사 사이비 역사학입니다.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들은 독립운동가 파리를 하면서 홍독부를 읽는 사람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표 제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6번에 보면은 일제군수 문정창, 윤내현, 폐수의 위치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비 역사 계보도예요. 문정창에서 이덕일까지 대륙백제가 이어지죠. 이나바 이와키치에서 이덕일 복귀대까지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 이어지죠. 폐수 나나설 문정창에서 이덕일 복귀대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나나가 폐수가 아니면 어디라는 거냐? 네 주장이나 얘기해봐라.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저야 찐으로 독립운동가 사관을 받아들여 신채호 선생의 주장을 채택합니다. 유전자 DNA가 그 시절에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채호 선생이 틀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문헌사학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다 신채호 선생이 맞습니다. 이런 떨거자들 한 트럭, 수백, 수천 데려와 보세요. 신채호 선생님 하나 못 당합니다. 이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신채호 선생은 폐수를 요동 헌우락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것이 틀렸다. 왜 틀렸냐? 신채호 선생은 고대의 요동과 지금의 요동을 같게 봤기 때문인데,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자기네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위험한 주장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의 요동이 고대의 요동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요동이 고대의 요동이 아니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이 감히 신채호 선생님을 부정합니까? 고대의 요동이 현재의 요동이 아니라는 것은 총독부에서 있었고 일제 군수였던 문정창의 주장이라는 건 알고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애써 부정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군수 문정창을 이어 현재의 요동은 고대의 요동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라고요. 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팔면서 실질적으로는 신채호 선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십니까? 민족 정신이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떤 다른 주장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쟁점은 고대의 요동이 현재 나나 동쪽이라는 주장 같은데요. 그런 근거 하나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